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 된 변호사입니다. 지금은 제 로펌을 운영하고 있고요. 직원이 한 20명 정도 되는 작은 법률 사무소를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며칠 전에 있었던 일 때문이에요. 제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라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먼저 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중학교 때 왕따를 심하게 당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3년 내내 말이죠. 이유는 별거 없었어요. 그냥 제가 좀 뚱뚱했거든요. 키는 작은데 몸무게는 많이 나가고 운동도 못하고 공부만 하는 애였죠. 그런 애들이 표적이 되잖아요. 처음에는 놀림으로 시작했어요. 야, 돼지야? 너 급식 몇 그릇 먹냐? 체육 시간에 뛰지 마. 지진 난다. 그런 말들이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고 웃으면서 넘어가려고 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폭도를 지나가면 일부러 어깨로 들이받고 책상에 낙서하고 가방을 숨기고 급식 시간에는 제 밥에 일부러 뭔가를 쏟고요. 제일 힘들었던 건 아무도 제 편이 없다는 거였어요. 반 아이들 전부가 저를 무시했거든요.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조별 과제할 때도 저를 빼고 하고요. 선생님한테 말씀드려도 소용없었어요. 너가 먼저 잘해봐. 친구들한테 다가가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몰랐어요. 집에 가면 울었어요. 매일 밤 이불 속에서 소리 죽여서 울었죠. 부모님한테는 말 못했어요. 걱정하실까 봐서요. 학교 가는 게 고통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아팠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소화도 안 되고요. 죽고 싶다는도 생각도 했어요. 사실 옥상에 올라가서 한참을 서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부모님이 생각나 차마 그럴 수가 없었죠. 그렇게 1년을 버텼어요. 학년이 오르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2학년이 되어도 똑같았어요. 같은 반 애들이 대부분이었고 소문은 다 퍼져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중학교 2학년 1학기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매일매일을 견뎌내는 것뿐이었죠. 그때 전학생이 왔어요. 2학기 중간에요. 이름은 정민호였어요. 키가 크고 마른 애였어요. 조용해 보이는 인상에. 처음에는 관심 없었어요. 어차피 얘도 다른 애들이랑 똑같겠지. 저를 무시하겠지 싶어서요. 첫날 자기소개하고 나서 선생님이 자리를 정해줬는데 제 옆자리였어요. 다른 애들은 싫다고 자리 바꿔달라고 했을 텐데 민호는 그냥 앉더라고요. 쉬는 시간에 민호가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안녕, 나 정민호야. 잘 부탁해. 누가 저한테 말을 거는 게 얼마만인지. 그것도 친근하게. 티내진 않았지만 좋았어요. 응, 나는 김준석이야. 그렇게 대답했더니 민호가 웃으면서 준석아, 여기 학교 어때? 나 전학 와서 잘 모르거든. 저한테 학교에 대해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제가 말하면 무시하는데 민호는 진짜 궁금해하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날부터 민호는 계속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다른 애들이 뭐라 해도 상관 안 하고 같이 밥도 먹자고 하고 쉬는 시간에도 이야기하고요. 야, 민호야. 쟤랑 친하게 지내지 마. 쟤 왕따야. 반 아이들이 민호한테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래서 준석이 좋은 애인데 뭐가 문제야?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화장실 가서 울었어요. 누구도 저를 좋은 애라고 말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민호 덕분에 학교 생활이 조금씩 나아졌어요.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었지만 최소한 민호라는 친구가 있으니까 견딜만 했어요. 다른 애들은 여전히 저를 괴롭혔지만요. 한 번은 체육 시간에 몇몇 애들이 저한테 공을 던지면서 놀렸어요. 일부러 세게 던지고 웃고 말이죠. 민호가 그 애들한테 가서 그만해. 준석이는 내 친구야. 내 친구 괴롭히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데 민호가 저를 친구라고 불러준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어요. 민호 덕분에 중학교 2학년, 3학년은 버틸 수 있었어요. 여전히 힘들었지만 민호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죠. 민호는 저한테 왜 괴롭힘을 당하는지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저를 친구로 대해줬어요. 다른 애들처럼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어요. 고등학교는 다른 학교로 갔어요. 저는 저 혼자 다른 학교로 가려고 했거든요. 새로 시작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민호가 같은 학교를 지원한 거예요. 너 왜 여기 와? 제가 물어봤더니 민호가 여기 학교 좋잖아. 그리고 너랑 같이 다니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보다 나았어요. 새로운 친구들도 생기고
민호가 저를 여기저기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하겠다고. 나를 무시했던 애들한테 보여주겠다고. 매일 새벽까지 공부했어요. 학원도 다니고 독서실에서 살다시피 했죠. 민호도 옆에서 같이 공부했어요. 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민호가 걱정해줬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이게 제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성적이 올랐어요. 반에서 중간이었던 제가 1등까지 했어요. 민호는 그때마다 진짜 기뻐해줬어요. 준서가 너 진짜 대단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어깨를 두드려주곤 했죠. 대학 입시 때 저는 서울대 법대를 목표로 했어요. 변호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민호는 경영학과를 지원했어요. 사업하고 싶다고 했죠.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붙었어요. 무려 서울대 법대를요. 민호는 다른 대학 경영학과에 합격했어요. 준서가 축하해. 너 진짜 해냈어. 민호가 저를 껴안으면서 축하해줬어요. 같은 학교는 아니지만 둘 다 원하는 곳에 갔으니 좋았죠. 대학교 들어가면서 민호랑 연락이 줄었어요. 학교가 달랐고 각자 바빴으니까요. 저는 서울대 법대에서 공부에 미쳤어요. 학점 관리하고 사법시험 준비하고. 제 목표는 확실했어요. 변호사가 되는 것. 성공해서 과거를 극복하는 것. 동아리도 안 하고 친구도 별로 안 사귀고 그냥 도서관에서 살았어요. 민호한테 연락할 시간도 없었죠. 민호도 바빴나 봐요. 가끔 문자 오는 것 보면 동아리 활동하고 친구들 사귀고 그렇게 지내는 것 같았어요. 처음 1년은 방학 때 한두 번 만났어요. 근데 점점 뜸해졌죠. 2학년, 3학년 되니까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준서가 요즘 어때? 바빠. 시험 준비 때문에. 너 공부만 하냐? 가끔은 놀아야지. 나중에. 지금은 공부가 중요해. 그렇게 짧게 이야기하고 각자 바쁘다고 헤어지곤 했어요. 4학년 때는 아예 못 만났어요. 저는 사법시험 준비로 정신없었고 민호는 취업 준비로 바빴으니까요. 졸업하고 나서는 연락이 완전히 끊겼어요. 명절 때 안부 문자 주고받는 정도. 잘 지내? 응, 너도. 그게 전부였어요. 사법시험은 2번 만에 합격했어요. 사법연수원 다니고 변호사 되고 큰 로펌에 입사했죠. 일에 미쳐 살았어요. 주말도 없이 일하고 밤샘도 밥 먹듯이 하고. 제 목표는 성공이었으니까요. 돈 많이 벌고 인정받는 사람 되는 것. 민호가 어떻게 사는지 몰랐어요. SNS도 안 했고 연락도 안 했으니까요. 가끔 궁금하긴 했지만 바빠서 찾아볼 생각도 못했죠. 그렇게 15년이 흘렀어요. 저는 로펌 경력 쌓고 독립해서 제 사무소 차리고 직원 20명 거느리고 제법 잘 나가는 변호사가 됐어요. 근데 민호는요? 전혀 몰랐어요. 15년 동안 소식이 없었으니까요. 작년 가을이었어요. 사무소에서 직원 채용 공고를 냈어요. 행정 업무 담당자가 필요했거든요. 지원자가 한 50명쯤 됐어요. 서류 전형하고 면접 대상자를 추렸죠. 면접 날이었어요. 저는 면접관으로 앉아 있었고요. 직원 몇 명이랑 같이요. 다음 지원자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정민호였어요. 15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많이 변했더라고요. 나이 들고 살도 빠지고 머리도 좀 벗겨지고. 그런데 한눈에 봐도 민호였어요. 민호도 저를 봤고요. 눈이 커지더니 입을 벌리고. 준서가? 민호야? 옆에 있던 직원들이 어리둥절해했어요. 면접 분위기가 아니었으니까요. 잠깐만요. 저는 일어서서 민호를 폭도로 데리고 나왔어요. 민호야, 너 왜 여기 와? 나 여기 지원했어. 근데 설마 내가 대표일 줄은. 민호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너 변호사 됐다는 거 알았어. 근데 여기가 내 사무소인 줄은 몰랐어. 우리는 한참 서로를 봤어요. 15년 만에 만난 친구. 중학교 때 절 구해준 유일한 친구. 민호야, 지금 어떻게 지내? 솔직히. 힘들어. 회사 몇 번 다니다가 다 안 됐고 마지막 회사는 망해서. 지금 구직 중이야. 민호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어요. 15년이 그를 많이 힘들게 한 것 같았어요. 결혼은? 못했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너는? 나도 아직. 일만 하다 보니까.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저기, 준서가. 면접 계속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 맞다.
저는 고민됐어요. 민호를 어떻게 해야 하나? 다른 지원자처럼 면접을 봐야 하나? 민호야, 들어가서 면접 보자. 근데 나는 공정하게 할 거야. 친구라고 봐주는 거 없어. 그래야지. 당연하지. 면접실로 돌아갔어요. 민호는 앉고 저는 면접관 자리에 앉았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경력 이야기하고 왜 지원했는지 설명하고. 솔직히 스펙은 별로였어요. 이직을 여러 번 했고 법률 관련 경력도 없고 다른 지원자들에 비하면 많이 떨어졌죠. 근데 저는 민호를 봤어요. 간절한 눈빛을, 살고 싶어 하는 눈빛을. 면접이 끝나고 직원들과 회의했어요. 정민호 씨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경력도 별로고. 그래도 대표님이랑 아는 사이라며요? 그거랑 일은 별개지. 저는 고민했어요. 한참.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민호. 중학교 때 저를 구해준 친구. 제가 가장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유일한 사람. 민호가 없었으면 저는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어쩌면 중학교 때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 친구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15년 만에 만났는데 많이 지쳐 보였어요. 저는 결정했어요. 민호를 채용하기로요. 다음날 직원들한테 말했어요. 정민호 씨를 채용하겠습니다. 네. 근데 다른 지원자들이 더 나은 것 같은데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직원들은 불만스러워 보였지만 제 결정이니까 따르는 수밖에 없었죠. 민호한테 전화했어요. 민호야, 나야. 준서가. 합격이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해. 전화 너머로 민호가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짜? 고마워, 준서가. 고맙긴. 근데 친구라고 봐주는 거 없어. 다른 직원들처럼 똑같이 대할 거야. 알아. 열심히 할게. 그리고 회사에서는 대표님이라고 불러. 친구 관계는 퇴근 후에. 알았어. 월요일에 민호가 출근했어요. 저는 다른 직원들한테 소개했죠. 새로 들어오신 정민호 선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민호는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민호는 제 사무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15년 만에 만난 친구가 갑자기 직원이 되니까 민호도 적응하기 힘들어했어요. 법률 용어도 어렵고 업무도 낯설고 실수도 많이 했죠. 민호 씨, 이 서류 양식이 잘못됐어요. 다시 작성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대표님. 회사에서는 대표님과 직원이었어요. 저도 공사를 구분하려고 노력했고요. 다른 직원들은 수군거렸어요. 정선임 대표님 친구래요. 그래서 뽑힌 거 아니에요? 스펙도 별로인데. 일도 잘 못하시던데.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더 엄하게 대했어요. 민호한테. 민호 씨, 이건 아니죠. 다시 해오세요. 네, 죄송합니다. 민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야근도 마다 않고 주말 출근도 하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퇴근 후에 민호가 제게 왔어요. 준서가 밥 한번 먹자. 그래. 회사 근처 술집에 갔어요. 오랜만에 단둘이 마주 앉았죠. 고마워, 준서가. 민호가 소주잔을 들면서 말했어요. 뭐가? 기회를 줘서. 솔직히 나 면접 때 떨어진 줄 알았어. 너 스펙이 제일 좋지는 않았어. 알아. 근데 뽑아줬잖아. 저는 소주를 마시고 말했어요. 민호야, 나한테 빚이 있어. 무슨 빚? 중학교 때. 너 없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어. 민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아니야. 너는 원래 잘 될 애였어. 아니야. 내가 제일 잘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죽고 싶을 때 내가 옆에 있어줬어. 저는 처음으로 민호한테 말했어요. 옥상에 올라갔던 이야기. 정말 뛰어내릴까 고민했던 이야기. 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나 몰랐어. 내가 그렇게까지. 너 덕분에 버텼어. 그래서 오늘이 있는 거야. 저는 민호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번엔 내가 내 옆에 있을게. 힘들 때 내가 날 안 버렸잖아. 나도 널 안 버릴 거야. 민호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맙다, 준서가. 그날 우리는 많이 마셨어요. 15년 동안 못한 이야기를 다 쏟아내면서요. 민호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퇴근하고도 법률 공부하고 업무 관련 책도 읽고요. 몇 달 지나니까 적응하더라고요. 일도 제법 하고
특히 의뢰인 상담할 때 민호가 좋았어요. 친절하고 공감을 잘해줬거든요. 정선임이 상담해줘서 좋았어요. 진심으로 들어주시더라고요. 의뢰인들이 그런 피드백을 주기 시작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인정하기 시작했죠. 정선임 처음에는 어떨까 했는데 일 잘하시네요. 친절하시고 성실하세요. 저는 민호한테 점점 중요한 일을 맡겼어요. 상담 업무를 주로 하게 하고 사건 관리도 하게 하고 1년쯤 지났을 때 민호한테 급여를 올려줬어요. 그리고 직급도 올려줬죠. 민호 씨, 이제 책임급으로 올립니다. 급여도 인상하고요. 진짜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당신이 열심히 한 거예요. 며칠 전이었어요. 저희 사무소 창립 10주년 기념 파티를 했어요. 직원들 다 모아서 호텔에서 조촐하게요. 제가 인사말을 했어요. 지난 10년 돌아보고 감사 인사하고, 그리고 특별히 한 사람을 언급했어요. 오늘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민호 책임입니다. 민호가 깜짝 놀라서 저를 봤어요. 정 책임은 저와 중학교 동창입니다. 그런데 그냥 동창이 아니라 제 생명의 은인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과거를 이야기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왕따를 당했던 것, 얼마나 힘들었는지, 죽고 싶었던 것, 그때 민호가 저를 구해줬던 것, 민호가 없었으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이 사무소도 없었겠죠. 직원들이 다들 놀란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민호는 저한테 친구가 뭔지 가르쳐 줬습니다. 어려울 때 옆에 있어주는 게 친구라는 걸요. 그 배움이 제가 변호사로 일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저는 민호를 보면서 민호야, 15년 만에 다시 만나서 정말 기뻤어. 그리고 고마워. 25년 전에도 지금도. 민호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어요. 행사 끝나고 민호가 저한테 왔어요.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 단둘이 이야기했죠. 준서가. 응. 나야말로 고마워. 15년 동안 나는 방황했어. 회사도 자주 옮기고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게 없었어. 민호가 말을 이었어요. 솔직히 너한테 면접 보러 간 거 창피했어. 나는 이렇게 망한 인생인데 너는 성공했잖아. 중학교 때 그렇게 힘들었던 내가. 민호야. 근데 너는 나를 받아줬어. 기회를 줬어.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민호가 울먹이면서 나도 중학교 때 외로웠어. 전학 와서 친구가 없었거든. 근데 너를 만났어. 너는 착한 애였어. 다른 애들이 뭐라 해도 나는 내가 좋았어. 나도 내가 좋았어. 15년 동안 연락 안 한 거 미안해. 나도 바빴고. 사실 부끄러웠어. 너는 잘 나가는데 나는 별로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 저는 민호를 껴안았어요.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친구로, 동료로. 민호도 저를 안으면서 그래, 고마워 준서가. 우리는 한참 그렇게 서 있었어요. 15년 만에 돌아온 친구. 제 생명의 은인. 이제 제 곁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럼 민호와 다시 함께하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이 곁에 있다면 지켜주세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